자, 그래서 STP5를요 복사하기 위해서 저는 포트 요거 끄고 잠깐 서버 좀 끄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네임을 STP7로 바꾸고요. 자, STP7 이렇게 열고 인덱스에다가 이거 링크도 만들어 줄게요. STP7 그다음에 STP7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STP7에서 여기 이 부분 지금 이제 STP7 들어와 볼게요. 일단 지금 서버 꺼져 있죠. 네, 서버 켜고 STP7 이렇게 들어와 보면 아까 이렇게 하나만 되는 그 상태죠. 하나만 되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STP7에서는요 요 부분을 이렇게 싹 다 지우고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딱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 온 클릭 때 실행할 함수라고 해서 펑션 괄호치고 여기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실행될 구문을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자, 여기서요 또 다른 입력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살표 함수라고 해서 요즘에 이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요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펑션 괄호는 뭐랑 요즘에 똑같냐면요 요렇게 쓰는 문법이 새로 생겼어요. 화살표 함수라고 해서 와 같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펑션 괄호 이렇게 된 거는 요거랑 똑같다 라고 하면요 요거를 그럼 여기에서 써놓은 거랑 똑같이 바꿔볼게요. 펑션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넣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세이브 해보면요 네, 똑같이 작동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이제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게 요즘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것만 알려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요거를 봤을 때 이거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랑 요거는 같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적은 거랑 여기 아래 이렇게 적은 거랑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TP7에서 우클릭해서 뉴 폴더 만든 다음에요 JS라고 폴더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JS 자바 JS 파일.js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JS 파일.js에다가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 이하의 내용을 복사 잘라 넣기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를 이제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세이브를 해보면 이제 이게 작동을 하지가 않겠죠. 왜 작동하지 않냐면 아까 전에는 여기 스크립트 안에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크립트가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스크립트 부분을 다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썼을 때 src가 이렇게 뜨죠. 소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js 폴더 안에 있는 요걸 불러와줘 라고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요 작동을 잘 합니다. 이렇게 CSS 우리 했던 것처럼 별도의 파일로 분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요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각주 처리를 잠시 해보시고 위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디 아래쪽에서 이걸 실행을 했는데 몇 가지 지점에서 이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요 바디 첫 번째 줄에서 스크립트 슬시 이렇게 불러와서 JS 안에 있는 요거를 불러와 볼게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띄웁니다. 자, 어떤 스크립트 파일은 여기 헤드 안에 있어도 문제가 없고요. 어떤 스크립트 파일은 헤드 밖에 있어야 돼요. 여기 바디에 있어야 되고 제일 아랫줄에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우리가 코딩할 때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순서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CSS 같은 것도 먼저 써진 것보다 나중에 써진 게 더 우선하고
물론 이제 동등하게 이 셀렉터 스페시피시티가 이제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010이잖아요. 010이랑 020이랑 붙으면은 020이 이기긴 해요. 이 셀렉터 스페시피티가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친구가 당연히 이기는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박스 클릭드랑 승부를 붙으면 박스 클릭드가 이겨요. 두 개 다 스페시피시티가 똑같잖아요. 얘랑 그럼 나중에 써진 친구가 이겨요. 두 개가 충돌할 때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서 불려지냐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우리의 이 파일은요, 자, 도큐멘트한테서 어떤 HTML 요소가 있냐라고 물어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려면요, 이런 거를 실행하려면 이게 다 불러와진 상태여야 돼요. 바디를 통해서 이게 모두 다 불러와진 상태여야지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실행이 되면은 아직 우리는 이런 부분을 렌더링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올 수가 없다고 뜨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안 된다는 거는 여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먹히지 않아요. 네, 먹히지 않아요. 이게 안 먹히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디퍼라는 거를 매기면은 이게 되기는 하는데, 요거 디퍼 매겨가지고 처리하느니 안전빵으로 그냥 이렇게 제일 아래에다가 보내는 게 베스트겠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작동을 안 한다고요. 이 디퍼를 매기면 작동을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쓸게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보통 헤드 안쪽에 있어도 괜찮은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헤드 안쪽에 있으면 안 되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디 바깥쪽 그리고 HTML 안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도큐멘트, 그러니까 HTML 문서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변조하는 이런 명령어가 수행이 되려면은 이렇게 바디 바깥쪽, 그 다음에 HTML 안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 되고요. 혹시나 그냥 헤드에 이렇게 써버린 경우엔 이렇게 디퍼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 디퍼는 비록 내가 헤드 안에 있긴 하지만 모든 HTML 문서가 다 로드된 다음에 나를 실행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된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HTML 요소를 불러오는 경우에는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얼기설기라도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 특히 수업에서 이것저것 뭐 제스처 써가면서 몸동작 써가면서 뭐 몸비틀기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부르게 돼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직접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안을 하고서 다음 주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영상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11주차에 만나도록 할 거고요. 11주차에는 제가 이제 최종 기말과제 어떤 거 낼 건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것도 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영상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